우리가 이제 여러 가정들 이제 만나보면 또 우리도 옛날에 좀 많이 들었었죠. 부부 사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우리 부부 사이는 좋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가 좋다라는 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말 궁극적인 부부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어떤 요소들을 점검해서 어디까지 갔을 때 그게 진짜 부부 사이가 좋다는 것일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네. 정말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도 우리가 자주 놀러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알았던 집들 보면 밖에서 만났을 때 보였던 모습하고 완전 다른, 네. 진짜 우리가 딱 봐도 오, 저 사람들 완전 쇼윈도 부부네 하는 경우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케이스들도 밖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 부부 사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막. 맞아요, 맞아요. 그냥 확 티나는 부부들도 있고 조금 애매한 부부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함께 만나보고 집을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보고 좀 한두 번 이제 만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도 예전에 뭐 6년 전만 봐도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부러워하고 또 우리 부부에게 부부 사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바라봤을 때도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정도만 가까워도, 우리 정도만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쵸.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좀 지금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땐 정말 부부 사이 좋았던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지 않았지. 그때 역시도 정말 아주 일반적인 부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땐 분명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기준을 잡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때 우리보다도 더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때도 역시 우리가 보기에 저 부부는 사이가 안 좋은데 되게 좋은 척하네? 하는 부부들은 또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있고, 네네네. 그때 무렵에 우리 눈에 저들 사이 안 좋은데 좋은 척하네 하는 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도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이제 훨씬 우리가 위에 있는 건데, 사이 좋은 거를 따지자면 네. 반대로 할까요? 위라는 개념보다는 사이가 깊다는 쪽으로 할까? 네네. 그게 더 낫겠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되게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정말 부부 사이가 좋고 정말 깊은 사이, 아주 얕은 사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진짜 되게 많이 떠오르죠. 예. 저는 좀 대표적으로 그 옛날에 사업 초창기에 만났던 좀 연세 드신 형님들, 그리고 형수님들 부부 동반으로 만났을 때 모습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대놓고 사이 안 좋은 부부. 맞아요. 대놓고 그냥 막 씹고 막 대놓고 그쵸. 디스하고. 그죠. 대놓고 디스하고 막 이렇게 남편분이 보통은 거의 분위기가 형수님들이 뭔가 얘기할 때 형님들이 디스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죠. 그쵸, 반대죠. 지금까지 본 중에는 진짜 그런 케이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00%에 이거는. 보통 이제 형님들이 그때 기억에 이제 그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옆에서 심한 경우는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뭐 지하네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입모양으로
막 이러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얼굴 표정이 막 있는데 대놓고 표정에서 막 근데 막 그 남편분들은 어때요? 그럴 때? 눈치 보죠. 이렇게 눈치 보고 그 입에서 야, 막 이러고 있으면 얼굴 막 썩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러면 남편분들도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자중한다든지 몸에는 막 모피 코트에 막 진짜 막 주렁주렁 막 진짜 와 온몸에 걸치고 있는 게 진짜 수천만 원 막 억대가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때 만났던 분들은 그래도 되게 부유하고 최소 자산 100억대에서 자산가들이면서 연령대는 수천억 대까지 있는 50대인가요? 그쵸. 그때 대체적으로 50대였죠. 50대인데 수백억 대에서 수천억 대까지의 자산을 형성한 분들이었는데 와 정말 저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네. 정말 너무 좋은 집, 너무 좋은 차, 너무나도 부유한 그 삶 속에 있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본 거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당신이 저한테 막 그러고 있다 그러면 웃기고 이런 말 지야 하고 있네. 막 그래. 우리 편집 안 할 거니까 자체 처리해야 돼요. 네. 삐 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 돼.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와 진짜 끔찍하죠. 저는 그때 저 삶은 아닌가 보다. 그런 분들은 생각을 했던 것 대놓고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 대놓고 편이고, 사이 안 좋은. 저분들은 가정이 이렇겠다라는 네, 게 네. 그냥 딱 보이겠네요. 스스로도 그러면. 얘기하시고 저희 뭐 우리는 사이가 안 좋다. 그냥 뭐 돈만 갖다 준다. 그래도 뭐 돈 갖다 주니까 뭐 그래도 그냥 뭐 헤어질 그걸로 일은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했던 게 밖에 나가서 기집질 하지 마라. 기집질을 하더라도 이제 2번 이상 만나지 마라. 정든다. 큰일 난다 그러면. 그리고 정이 들었더라도 3번 이상 잠자리 하지 마라. 뭐 그랬더라도 임신하면 큰일 난다. 그럼 모든 걸 잃어버린다. 뭐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 주시면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뭐 그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너도 살다 보면 결혼하고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고비가 오고 근데 고비 남자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많이 하죠. 근데 저도 뭐 뒤에 가서 실수를 여러 번 했으니까 진짜 그 얘기가 많이 떠올랐죠. 이게 감정적으로 막 이제 옳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막 그럴 때 이제 유혹당하면 정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요. 예,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은 거의 대부분 대놓고 우리 부부 사이 안 좋아. 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레벨이고. 네. 그렇다면 그 밑에 그보다는 조금 좀 더 더 좋은 사람들, 좋은 척하는 사람도 있었죠. 보기에는 되게 막 쿨하고 막 이런 부부 있었죠. 있잖아요. 우리 예. 있잖아요. 있었죠. 알잖아요. 예. 막 되게 막 멋져 보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사이 되게 좋아. 그러면서 정말 그분들의 특징은 음. 아내분들이 대놓고 삐 하거나 이렇게 입모양으로 그진 않는데 그렇진 않지. 되게 절제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근데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참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게 제 눈에는 보였는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너는 그래도 너는 와이프랑 사이 좋구나 이런 얘기들을 막 서로 막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안 보여? 지금 저 표정이 안 보여? 저 사람 속으로 욕했어. 지금 속으로 욕한 게 표정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안 보여?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되게 뭐 둘 사이가 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기는 하나 이제 각기 한 사람씩 만났을 때 뭐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뭐 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거나 이제 한 사람이 뭐랄까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부류는 아예 좋을 일이 하루든 한 달이든 좋을 일이 아예 없는 사람 같고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은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우리는 그냥 돈으로만 묶여 그쵸. 있는 예, 예. 그런 사이니까 예, 예.
넌 그냥 돈 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이혼하면 회사 다 이혼하면은- 뜯긴다고 그래서 이혼 못한대. 아,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왜냐면 그런 부류고. 초창기부터 같이 사업을 일구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이거 이제 경우는 헤어지면 완전히 반으로 완전 쪼개야 되고 이러니까. 3분의 2 이상 뜯긴대요. 뭐 여튼. 근데 이제 그치, 두 번째 그분들은- 부류는 음. 가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안 좋은 순간이 많은 거지. 안 좋은 순간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근데 좋을 때도 있으니까 음. 그걸 붙잡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에이, 처음에는 다 좋았겠죠. 그 앞단에 있는 그분들도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좋았다가 가끔은 뭐 좋은 그런 시기도 있지만 아직은 젊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네. 그 연령대가 연령대가 낮잖아요. 맞아요. 그랬네요, 진짜. 이분들은 연령대가 연령대가 첫 번째 낮고. 그분들보다 5살에서 10살 이상 낮았어요. 연령대도 40대. 40대 뭐 중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40대인 걸로 보여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또 그 정도의 자산가들은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로 바라는 게 또 너무 많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밖에 나가서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각방을 쓴다든지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애들이 부부 침대에서 가운데 자고 있다든지. 부부 침대에서 자고 있다든지 하여튼 엄마는 애들이랑만 잔다든지 뭐 여튼 아빠 혼자 잔다든지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각방을 쓰지?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그죠. 좀 그런 약간 거 보면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연령대도 있었던 것 같고. 각방 쓴다도 나왔네. 그리고 이 진짜 사이가 아예 안 좋은 사람은 걸어갈 때도 옆에서 안 걸어가요. 바로 옆에 붙어서 안 가요. 떨어져 가요. 만약 맞아요. 무리가 뭐 있으면 보면, 남자들 무리, 여자들 무리가 있으면 무조건 갈리고 그리고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뭐 서로- 있어도 한 걸음 뒤에서 진짜 한 1m 이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라이툼이라는 그 칼 라이트먼 박사라고 나오는 맞아요. 그 미세 표정을 읽는 그런 미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근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다른 심리 책에서도 나왔는데 둘의 사이가 둘이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거나 옆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 몇 거리가 센치만 그때 몇 얘기해줬다. 센치냐에 따라 이 사람들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m 안쪽에 있는 경우가 친한 사이고 30cm 안에 있으면은 되게 깊은 사이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부인데 30cm 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죠.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1m 이상 웬만하면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근데 항상 거리를 두고 가는 그분들이 제일 가까운 그 위치에 있는 게 밥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옆에 앉아 있거나 차에 탔을 때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가까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 위치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위치였고 그 상황만 벗어났을 땐 항상 몇 미터씩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좀 그분들보다는 좀 더 사이가 깊어 보인다 싶은 두 번째 부류는 그래도 좀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있나? 이렇게 좀 터치? 터치는 저는 없었던 그거는 것 아닌 것 같네. 같고 그냥 옆에 있죠. 서 있긴 하죠. 서 있긴 하죠. 팔짱을 낀다거나 손을 뭐 잡거나 이렇게 뭐 만진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부류. 우리는 터치를 했죠. 터치하고 우리는 이렇게 얼굴도 만지고 몸도 만지고 이렇게 손도 잡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방 안 쓰고 그죠. 뭐 이제 이런 거는 있는데 두 번째 분들도 각방 안 쓰는 부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쓰는 부류, 안 쓰는 부류가 있었던 거고 2.1, 2.2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되겠네요. 그분들하고의 차이는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역시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안 좋은 게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정도
뭐 우리 그래도 괜찮은 사이야 정도를 보일 수 있을 만큼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쵸. 음. 뭐 자기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지만 뭐 그러니까 이 앞단의 이들에 비하면 그치. 그거에 비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은 있지만 너무 이제 옛날의 그 상처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혹은 뭐 이렇게 젊었을 때 뭐 20대 때 가졌던 그런 좀 생각들이 좀 서로 안 맞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되게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하는데 나는 기대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만의 어떤 기준점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기준점은 여기든 저하고선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게 신경이 예민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좀 알아주라고.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건 여긴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원하거나 아니면은 완전 전혀 뭐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서로 들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때 무렵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이걸 1, 2, 3이라고 했는데 이 거리감이 저는 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가 그때에 3이면 비하면, 지금 100? 그 정도? 난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1하고 2, 3은 차원이 달라 분명히. 그치. 1은 남이야. 그냥 돈 때문에 사는 남 같은 느낌. 2는 갈등 중에 있는 느낌. 1은 갈등도 없어. 그냥 그렇죠. 끝났어. 그냥 전쟁이 끝났어. 끝나고 우리 너는 그냥 너, 나는 나. 정략적으로 살아갑시다. 네, 라는 네. 느낌인 거고 2번은 조금 이제 어휴. 잡았어. 2번은 조금 더 이제 그보다는 전쟁 중인, 갈등 중인, 우리도 갈등 중이었는데 네, 네. 그래도 조금 더 친밀함이 있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갈등도 없고 그쵸. 정말 모든 것들이 어떤 생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프로토콜이 딱 잡힌 느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그냥 딱 둘이 하나가 된 느낌? 지금은 그게 드는데 당신은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뭔가를 내가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게 우선 상대방을 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 사람에게 계속 기대를 해서 저 사람이 바뀌기만을 원했는데 정작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내 안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저 사람은 이게 좀 다르고 그러니까 나랑 어떤 게 다른 건지 그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래 제발 나를 좀 알아줘 그냥 계속 좀 그랬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 방법? 사실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당신은 많은 거를 아주 소소하게 그냥 다 표현했어요. 지금 내 생각은 이래.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상상도 하게 되고 막 자기는 자기만의 표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거의 내 마음을 맞춰봐 같은 그쵸. 표현을 그렇죠.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헤아리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는 그냥 내 마음은 이런데 왜 몰라줘. 근데 내가 표현을 안 했잖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은 이건데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옆에서 뭐 이거야 저거야?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나 이거라고. 근데 내가 표현을 안 한 건데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몰랐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서로 대화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눈빛만 봐도 딱 이제 알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뭐 또 인간이란 뭐 이런 거나 이제 심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도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나라는 사람이 이랬구나라는 거를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네. 표현도 안 해놓고 왜 나를 맞춰보라는 거지? 왜 나를 알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지? 그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내 마음에서는 계속 이제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당신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내 성격 자체는 이건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표현을 안 한 거는 아 내가 표현을 안 해서 이 사람이 몰랐겠구나 라고 그걸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러블이 없게 되죠. 그리고 당신이 뭔가를 얘기를 해줄 때 당신이 이거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난 몰랐네. 당신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격은 바뀌지 않는데 그러니까 바뀌진 사람마다 않는데 그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을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사람은 원래 본체 자기를 말을 잘 안 해. 자기 얘기를 안 해. 본인 얘기를 안 해.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표현력이 좀 약하거나 정말로 말수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도 말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 하긴 하죠. 하긴 네, 하죠. 네.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면은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그러면서 저도 하려고 그치. 하는 사람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는 그런 표현을 아예 안 했죠. 그러니까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성격은 바뀌지 않는데 마음에 벽이 쌓여 있는 부분은 성격이 아니라 상처라서 그러니까 벽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나는 있어서 이제 끝까지 얘기를 네.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보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왜 그걸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아.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뭐 상처로 인해서 뭐 좀 가로막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뭐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이 조금 이제 달라진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랑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당신과의 이런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뭐 시부모님들이랑도 그렇고 뭐 우리 엄마 뭐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런 면들이 다 달라져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어떤 문제점이 딱 이게 생기면 내가 잘못 얘기했나? 혹은 내가 얘기를 안 했나? 안 그러면은 뭐 먼저 그게 보게 되고 예전에는 나를 안 봤죠. 저 사람 왜 저래? 내 마음은 이런데 왜 몰라줘? 거의 이 식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부부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면 이게 될 텐데 그래서 또 이제 서로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부부 사이는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찍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그런 농담 같은 얘기 있잖아요. 사랑을 책으로 배웠어요. 막 이런 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사랑하면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어떤 기준치를 책에서 배운 거를 제가 딱 리스트업을 한 상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 발견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진짜 율법주의자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문제 발견은 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있었으나 저는 감정을 살피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각도로 이렇게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불도저처럼 그냥 직진만 할 줄 아는 거고 그거를 섬세하게 이렇게 녹이질 못한 거지. 그 옛날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햇빛은 따뜻하게 하고 이제 네, 바람은 바람이 이제 세게 불어가지고 저는 센 바람이었죠 그냥. 따뜻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녹여주는 건 못하고 처음에 몇 번 시도는 그렇게 하나 전혀 먹히지가 않네. 그러면 뭐야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한다면 꼴이 이래야 되니까 이 꼴을 향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랑 안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사랑 안 하는 거네?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쪼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되게 그럼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보면 뭐 어떤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걸 들켰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난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이론적인 것 같아. 어때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땠어요? 사랑 안 하는 걸 들켰구나. 그랬던 적도 있었잖아 초반에. 뭐 원래 난 사랑 안 하는데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감정이 생긴 뒤에 그때는 어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꼴은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저의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죠. 꼴은 맞다고 생각했는데